여러분, 부자로 가는 풍순이다. 오늘은 제가 풍수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집을 진단하고 처방해드리면서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해드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집안에 소금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 5곳입니다. 옛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죠. 하물며 우리 집의 운을 좌우하는 풍수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금이 정화와 재물운을 불러오는 길한 물건인 건 맞지만 잘못된 위치에 놓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집안 운을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소금 배치 5곳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재물운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풍수지리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부자로 가는 풍수 시작. 첫 번째, 화장실 내부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풍수에서 습하고 음기가 강하며 배출의 기운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소금은 본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지만 화장실 내부에 두면 그 습기와 더러운 기운까지 함께 흡수하게 됩니다. 즉, 소금의 정화 능력이 오히려 오염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옛 선조들은 더러운 곳에 복이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환경에서 좋은 기운이 싹 트는 법인데 화장실에 소금을 두면 소금 스스로가 오염되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아닌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기청정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내부에 둔 소금은 정화작용을 멈추고 오히려 나쁜 기운을 머금은 채 집안 곳곳으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내부에 있는 변기 주변이나 세면대 옆은 절대 피해야 할 위치입니다. 소금은 늘 깨끗하고 신선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화장실은 풍수적으로 물의 기운이 강하고 이 물이 순환하며 배출되는 과정에서 집안의 좋은 기운까지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소금을 놓으면 소금이 가진 긍정적인 정화 에너지가 습기와 함께 희석되고 심지어는 오염된 기운을 흡수하여 집안 전체의 기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화장실 내부의 나쁜 기운이 소금에 의해 흡수되었다가 다시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낡은 스펀지가 오염된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정화의 기능은 상실되고 오히려 주변을 오염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 안팎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옛말처럼 기운의 정체나 오염은 복을 막는다고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소금의 강력한 정화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결하고 양의 기운이 활발한 공간에 두어야 합니다. 화장실은 소금의 힘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악의 장소 중 하나이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침대 머리맡 또는 침실 내부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기운을 정화하는 동시에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침실은 우리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온전히 쉬어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소금을 두면 소금이 우리 몸의 긍정적인 기운마저 흡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은 그 자체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보약인데 침대 머리맡에 소금을 두면 숙면을 방해하고 기운을 맑게 하는 대신 오히려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마치 열심히 충전해야 할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는 동시에 방전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소금이 수면 중에 방출되는 우리 몸의 미세한 에너지와 기운을 흡수하면서 우리는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찌뿌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로지 편안함과 안정감만을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며 소금의 강한 정화작용은 이곳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소금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는 현관이나 재물운을 불러오는 주방처럼 활동적인 공간에 두어야 좋습니다. 침실에 소금을 두는 것은 마치 강한 햇볕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고 오히려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금이 이러한 미세한 에너지 흐름에 개입하여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이 기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생체 에너지를 미묘하게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몸을 편안히 해야 마음도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휴식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다음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법인데, 침실에 소금을 두는 것은 이러한 휴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 침실에 소금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받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결국에는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재물운이나 사회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침실은 불필요한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안정과 휴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현관문 바로 옆 신발장 위 또는 신발장 내부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외부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이므로 이곳에 소금을 두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주 좋은 풍수법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관문 바로 옆 신발장 위나 신발장 내부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장은 하루 종일 신고 다닌 신발들로 인해 외부의 흙먼지와 오염된 기운, 그리고 냄새가 섞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신발장 내부에 소금을 두면 신발에서 나는 온갖 불쾌한 냄새와 오염된 기운을 소금이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금이 정화작용을 하기는커녕 오염된 기운을 머금은 채 오히려 현관을 오염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담아야 할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옛말처럼 소금도 그 배치에 신중해야 합니다. 현관에 소금을 두려면 현관문 바로 옆이 아닌 조금 떨어진 깨끗한 공간, 예를 들어 현관 안쪽 벽면 구석이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관문 밖에 두어 외부의 나쁜 기운을 아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지만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차선책으로 현관 안쪽에 깨끗한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장은 외부 활동으로 인해 묻어온 온갖 잡다한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죠. 이 모든 행위가 외부의 불필요한 기운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이러한 오염된 기운의 집합소인 신발장 안에 둔다면 소금이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소금은 더 이상 정화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며 오히려 현관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문턱이 높아야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현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현관이 지저분하고 기운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오려 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소금은 현관의 기운을 맑게 하고 외부의 잡된 기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신발장 내부에 두는 것은 그 역할을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됩니다. 소금 단지를 놓을 때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 안쪽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주변이 청결하게 유지되는 공간을 찾아 소금 단지를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공간이 여의치 않다면 현관 안쪽에 작은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깨끗하게 관리된 소금 단지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의 순수한 정화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곳입니다. 소금은 자연의 에너지를 담고 있지만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면 그 에너지가 쉽게 증발하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습기에 약해 굳어버릴 수 있으므로 햇볕이 강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에너지는 은은하게 순환해야 길하다고 봅니다. 너무 강한 양의 기운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고 소금의 정화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곳에 소금을 두면 소금 내부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소금이 굳어버리거나 소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발산되어 오히려 집안의 기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가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창가는 빛과 열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곳이므로 소금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옛어른들은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뜻이죠. 소금의 정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빛보다는 은은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을 보관할 때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온도 변화가 적은 그늘진 곳에 두어 소금의 순수한 에너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의 순수한 기운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우리 집의 나쁜 기운을 꾸준히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화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 힘을 적절히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소금의 결정 구조가 변화하고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소금이 가진 자연의 에너지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합니다. 마치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 식물을 두면 말라 죽는 것처럼 소금 또한 그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풍수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나치게 강한 양햇볕의 기운은 소금의 음적인 정화력을 약화시키고 균형을 깨뜨려 집안의 기운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속담처럼 소금의 과도한 노출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굳어버리면 더 이상 공기 중의 불순물이나 습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소금은 미세한 공기의 흐름 속에서 주변의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형태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금 단지를 놓을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은은한 기운이 감도는 안정적인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한쪽 벽면,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선반 위, 또는 방 안에 비교적 어둡고 시원한 곳 등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생명력을 오래 유지하여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지속적으로 북돋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방 싱크대 주변처럼 물과 불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주방은 재물과 건강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특히 싱크대 밑에 소금을 두는 것은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하여 길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소금을 싱크대 상판 위나 가스레인지와 너무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물과 불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좋지 않게 봅니다. 싱크대 위는 물의 기운이 강하고 가스레인지 주변은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소금은 이 두 가지 기운의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충돌 지점에 두면 소금 자체가 혼란스러운 기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불과 물은 상극이라는 말처럼 이 두 기운이 만나는 곳에 소금을 두면 소금의 본래 정화 에너지가 약해지거나 오히려 기운의 충돌을 증폭시켜 주방의 안정적인 기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주방에 소금을 두려면 싱크대 밑이나 찬장처럼 물과 불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곳에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방은 오행중 불과 물이 공존하는 복잡한 공간이므로 소금의 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소금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는 곳에 두어 그 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주방은 가정의 식복과 재물운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입니다.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의 근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즉,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을 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에서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주방의 기운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합과 재물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두 기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더라도 직접적인 충돌 지점에 놓이면 소금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그 에너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금의 강력한 기운이 물과 불의 충돌을 더 격렬하게 만들어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대 바로 옆에 소금 단지를 두면 설거지나 요리 과정에서 튀는 물방울이나 뜨거운 증기가 소금에 직접 닿아 소금이 오염되거나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소금의 정화력과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방을 솥단지 지킴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솥단지가 잘 지켜져야 식복이 끊이지 않고 자정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소금 역시 이 솥단지의 기운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기운을 해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소금 단지는 싱크대 하부장 안쪽 혹은 가스레인지와 충분히 거리가 있는 찬장 내부 등 물과 불의 기운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주방의 기운을 보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소금의 올바른 배치를 통해 주방의 기운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가정의 식복과 재물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안에 소금 절대 두면 안 되는 위치 5곳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위치를 피하고 대신 현관 안쪽에 깨끗한 곳, 주방 싱크대 밑, 그리고 금전운에 좋다고 알려진 북쪽, 동쪽, 서쪽 방향에 소금 단지를 두시면 좋습니다. 소금 단지는 반드시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을 옹기 재질의 그릇에 담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그 효능이 지속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소금 하나를 두는 것도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이 깃들게 하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풍수지리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재물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풍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로 가는 풍수 끝.